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전기적 특성, 그죠? Electrical Property에서 이제 마지막 서브 챕터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온도 의존성, 그러니까 모빌리티하고 실은 컨덕티비티,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그게 컨덕티비티가 바뀌나. 금속의 경우에는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이 증가를 했었잖아요. 레티스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이제 그 세미컨덕터에서는 어떻게 되나, 특히 이제 도핑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때가 되겠습니다. 자, 컨덕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팩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는 캐리어가 얼마나 많은가, 두 번째는 그 캐리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나,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우리 캐리어 컨센트레이션과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우선 우리가 이제 그 일렉트론 이제 그 엔타이 도핑된 경우만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도펀트의 농도가 인트린식 컨센트레이션보다도 더 높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일렉트론들은 이제 이온화된 그 돈에 의해서 이제 그게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일렉트론의 농도는 그죠? 이펙티브 dense of state 곱하기 볼트만 팩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많은 도너가 이온화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이제 요 팩터, 앞쪽 보시면 여러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어요. 자, 우리는 특별히 이제 우선은 우리가 뭐 적당한 온도일 때는 앞에서 봤었는데, 온도 낮은 경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뭐 100켈빈이나 뭐 이 언저리 그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온화가 잘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제로 켈빈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레벨들이 있어요. 그죠? 밸런스 밴드, 그 다음에 도너 레벨, 컨덕션 밴드, 이렇게 이제 그 세미컨덕터의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그 일렉트론이 이제 우리가 밸런스 밴드가 제로 켈빈이라고 하면 다 채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너 레벨에, 그러니까 아래 거부터 쭉 채우게 되는 거죠.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도너 레벨에 일렉트론을 채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하나 채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그 위는 다 비워진 거예요. 아래쪽 다 채우고, 위에 쪽은 다 비워지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펄미 레벨이 이 채워진 것과 안 채워진 것 사이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뭐 대략 한 뭐 여기 어디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죠? 펄미 레벨이.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계산했던 그거를 여기 보면은요. 그 보면은 이게 지금 0도가 이제 온도가 이제 거의 낮은 온도가 됐을 때, 낮은 온도가 되게 되면 여기 이제 파란색이 퍼멀 레벨이거든요. 이게 도너 레벨과 컨덕션 밴드 아래쪽에, 여기는 지금 이제 이게 제로가 밸런스 밴드고요. 이쪽이 탑이 지금 컨덕션 밴드입니다. 이 대시드 라인이 이게 지금 도너 레벨이고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지금 이게 퍼멀 레벨이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얘기했던 건 똑같은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컨덕션에 일렉트론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저렇게 되면 없게 되는 거고요. 온도가 낮은 온도가 되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는 이게 도너 레벨이 충분히 이온화가 안 된다. 더멀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부분적으로만 그 이온화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더멀 에너지에 의해서 도너 레벨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약간 부정확한 컨셉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게 약간 마음에 걸리는데, 뭐냐면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노테이션이니까, 많이 쓰는 어떤 그 컨셉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 도너 레벨을 생각할 때 열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을 간다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조금 개념적으로 헷갈리거나 그랬을 때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기초적인 컨셉으로 다시 한번 컴백해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이제 잘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좀 약간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그냥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온도가 낮으면은 이제 이온화가 덜 된다라는 얘기, 작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변을 보면은 이제 ND를 나누는 건데, 분모가 기본적으로 커야 되겠죠. 커야지 이게 부분적으로만 그 이온화가 되는 거니까. 분모가 크다라는 거는 이게 something 플러스 1이 큰 거는 something이 큰 거죠. 그죠? something 1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작을 수가 있는 거고요. 고로 이걸 내가 간단하게 퉁쳐가지고 1 날리고
분모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2분의 n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n의 제곱을 계산을 하면요. 그러니까 요거랑 n을 이거로 표현한 것과 요거로 표현한 거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 자, 그죠? 두 개를 곱해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 포뮬 레벨을 없앨 수 있어요. 포뮬 없앨 수가 있겠고요. 2분의 nc 곱하기 nd 이제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EC의 over KT가 됩니다. 근데 EC는 컨덕션 바텀이고요. ED는 도너 레벨이니까 그거의 차이는 뭐냐면 바인딩 에너지죠. EB. 이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이제 n은 제곱이죠. n 제곱이니까 n은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낮은 온도에서 그 로그 n, 그러니까 캐리어, 그러니까 엘렉트론 농도하고 1/t를 갖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략 마이너스 2k분의 2b 정도의 슬로프를 가지는 그런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NC가 정확하게 말하면 온도 디펜던스가 있어요. 온도 디펜던스가 있긴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팩터는 익스포넨셜에 비하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요걸로 그림을 그려도 거의 직선으로 보입니다.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자, 요 공식은 실은 우리가 앞에서 인트린식 캐리어 계산할 때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NC, ND 대신에 NC 곱하기 N뮤, 그러니까 밸런스 에펙티브 스톤스가 나왔었고요. 이 바인딩 에너지 대신에 에너지 갭이 나왔었어요. 그죠? 이제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린 건데요. 자, X축이 뭐냐면은, X축이 1/t가 되겠고요. Y축은 로그 n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캐리어 농도에 로그를 붙인 거. 자, 그러면은 온도가 낮았을 때는 이게 이제 요 두 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K분의 2B를 가지고서 증가하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1/t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캐리어 농도가 쭉 증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슬로프이 마이너스 2B분의 2K가 되는, 그죠? 그런 걸로 슬로프로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오나이제이션 영역, 이오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도너 레벨들이 이온화 되면서 일렉트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오나이제이션 구간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느 온도를 지나고 보통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룸템이나 이런 영역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도펀트가 fully ionize가 돼가지고 대부분 그러니까 돼가지고 일렉트론의 캐리어 농도와 N과 ND가 같은, 그죠?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값이 이렇게 쭉 평평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이제 extrinsic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는 명확하죠. 내가 extrinsic, 그러니까 바깥에서 도펀트를 통해서 내가 넣어준 것만큼 얘가 그대로 캐리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extrinsic 영역이 됩니다. 그죠? 이온화 영역에서는 그거보다 작았는데 쭉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서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하고 이제 이온화 영역을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보면 freeze out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얼어붙은 거죠. 원래는 extrinsic만큼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가지고 얼어붙은 그런 영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aturation temperature, TS라고 합니다. 세츄레이션 됐다라는 얘기는 가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체가 되는 그런 거죠. 그런 온도가 된다라는 거죠. 쭉 증가를 하다가 TS, saturation 온도에서 이제 extrinsic 캐리어 농도로 딱 얘가 saturation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이 영역에서 이제 구체적인 식은 이걸 따르게 되겠고,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실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무시했던 게 뭐냐면 인트린식 캐리어가 되는데, 인트린식 캐리어는 기본적으로 작아요. 근데 그건 온도가 낮을 때입니다. 온도가 높게 되면은 이것도 무지막지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 커질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낮은데 기울기가 가파르거든요. 이거는 기울기가 뭐냐면 인트린식 같은 경우는 슬로프이 마이너스 EG over K, EK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좀 가볼까요? 앞쪽에서 그러니까 그 실험 데이터가 있죠. 요거 봐보세요. 지금 실리콘의 경우 보면은 이게 보통 인트린식한 거는 10의 10승 이 정도가 돼요. 우리가 말한 상온에서. 근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막 그냥 익스포넨셜하게 막 쫙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해가지고 500도 이렇게 되면 10의 17승 엄청난 양의 캐리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죠?
그거는 뭐냐면 온도가 이제는 열 에너지가 충분해 가지고 바로 밸런스에서 컨덕션으로 펌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갭만큼의 그 우리가 서멀 에너지가 필요한데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게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500도가 이제 실은 우리 밴드 갭이 이제 1.1 일렉트론 볼트니까 실은 10,000켈빈이죠. 10,000켈빈이니까 500도면 여전히 불충분한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컨덕션과 밸런스에 있는 그러니까 밸런스에 있는 일렉트론은 엄청난 개수가 있는 거예요. 10의 22승계에 가까운 일렉트론이 10의 19승인가? 잠깐만 이펙티브 그 하여튼 뭐 10의 그 실리콘의 그 개수의 그 버금가는 정도의 많은 일렉트론이 밸런스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많은 캐리어를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온도가 충분해가지고 밸런스에서 바로 컨덕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이제 상당히 의미 있게 커지는 그런 구간이 생기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인트린식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라고 하도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은 이제는 도펀트 필요 없어. 나 그냥 바로 밸런스에서 자체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밸런스 컨덕션으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인트린식 영역이 되면은 이제 훨씬 더 우리 가파르게, 그죠? 이게 에너지 갭이, 이 갭이 EB보다 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익스트린식에서 인트린식으로 우리가 이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템퍼러처를 인트린식 템퍼러처 TI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그래프는 실제 실험 데이터예요. 실제 실리콘에 대해서 도펀트 농도가 10의 15승계일 때 그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X축은 이제 리니어 스케일입니다. 그냥 리니어 스케일의 템퍼러처가 되겠고요. 켈빈 위에가 이제 섭씨 온도가 되겠고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낮은 온도에서는 캐리어 농도가 이제 단위가 10의 15승계입니다. 10의 15승계고요. 이게 거의 제로죠. 그죠? 프리즈 아웃이고 요 영역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 100도, 100켈빈 뭐 한 이 정도만 벗어나면은 이미 그 정도에서 이게 충분히 지금 다 이제 아이오나이즈가 돼가지고 이제는 들어간 개수만큼의 10의 15승계만큼의 그 일렉트론 덴시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익스트린식 영역이 되고요. 한동안 그게 지속이 되다가 500켈빈 이상이 되면 여기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이게 이제 인트린식 캐리어가 되겠어요. 인트린식 캐리어가 이제 이걸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압도해가지고 이 영역이 되면 이제 대략 우리가 뭐 500도 이상이 되면은 인트린식 영역으로 이제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비헤이비어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스키매틱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낮은 온도에서부터 세츄레이션 템퍼러처까지는 그 도펀트가 알세닉 같은 거가 이제 아이오나이즈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캐리어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세츄레이션 템퍼러처를 넘어서서 인트린식 템퍼러처 그 사이에서는 이제 fully ionize 돼가지고 일렉트론 캐리어 농도가 일정한 이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T가 이제 TI보다 이제 크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알세닉은 이제 다 털어넣고요. 다 털어넣고 이제 직접적으로 밸런스 컨덕션으로 그냥 쫙쫙쫙 펌핑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캐리어 농도가 확 많아지는 그런 영역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엑서사이즈는 뭐냐면 여러분 그걸 계산을 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실리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0의 15승계의 포스포러스를 갖다가 도핑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거의 도너 에너지 레벨이 0.045, 컨덕션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인트린식 영역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라. 인트린식 템퍼러처를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인트린식 템퍼러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캐리어 농도가 그러니까 인트린식 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인트린식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러니까 밸런스드 컨덕션 오는 그 캐리어 농도가 도펀트 농도랑 비슷해지는 그 영역이 바로 우리가 인트린식 템퍼러처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트린식 캐리어 농도는 앞에서 우리가 공식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됐었고요. 실은 여기에서 우리 자꾸 이제 놓치기 쉬운 거는 NC나 NV가 템퍼러처 디펜던스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300켈빈의 값을 갖다 넣게 되면 우리가 앞에 테이블에 있는 건 300켈빈 값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온도는 이제 300분의 T의 3분의 2승으로 이렇게 스케일 돼야 돼요. 왜냐하면 NC나 NV가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하니까 300켈빈 데이터를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고요. 이게 10의 15승이 되는 그런 이제 T를 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T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여기도 T가 있고 여기도 T가 있잖아요. 여기에 T가 없으면은 실은 요것만 하면 이제 적당히 로그 씌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푸는 방법이,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로 풀면은 되겠죠. 이게 뭐 이걸 이런 거 이제 뭐 풀어라라고 하면 푸는 거는 일도 아닐 거고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다른 우리가 이제 그 계산상으로 이제 그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앞에서 내 그래프에서, 여러분 앞에 그래프에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네. 자, 실리콘에 대해서 이런 거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10의 15승, 인트린식 캐리어 농도가 10의 15승이 되는 거니까 요거죠. 10의 15승을 쭉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한 요 온도로는 뭐 한 260도 뭐 이 정도가 나오겠네요. 맞나? 그 정도 나옵니다. 뭐 밑으로 내려가지고 역수를 취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온도를 잡아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값이 요 값이 나옵니다. 268도 541 켈빈이 나오고요. 그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다음 페이지 우리가 나온 방법인데, 그 다음 페이지 우리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컴백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오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템퍼러처를 구하라는 겁니다. 말이 복잡한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너가 아이오나이즈 되는 거에 최소 온도를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 온도 세츄레이션 템퍼러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요.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낮은 온도에서의 그 캐리어 농도하고 그다음 바인딩에는 이 관계식이 값이 바로 이제 도핑 농도가 되는, 그죠? 여기다. 그게 이제 10의 15승이 되는 이제 그 템퍼러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비슷한 식인데 차이점이 이제 뭐 NC 대신에 NV 대신에 ND가 들어가고 EG 대신에 EB가 들어가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푸는 건데, 여기에서 요 교과서에서 이제 그 재밌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중요한 게 요 이퀘이션이 우리가 앞에 걸로 얘기를 하면은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NC가 온도 디펜던스가 있긴 하지만은 이 익스포넨셜에 관한 온도 디펜던스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TS가요. 여기도 TS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훨씬 더 강하게 이게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근사가 가능하냐면은 내가 NC 값을 그냥 300켈빈 값을 씁니다.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풀고요. 자, 그러면 이게 상수니까 그냥 양쪽에 로그만 취하고 적당히 뒤집으면은 값이 나와요. 그럼 값이 54.7 켈빈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새로운 온도가 나왔으니까, 그럼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saturation temperature에서의 NC 값을 300켈빈으로 근사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값을 estimate 된 값을, 근사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넣어가지고 다시 NC 값을 계산해 보면은 요것보다 이제 원래 우리가 했던 값이 얼마냐면, 원래는 2.8 곱하기 10의 19승인데 그게 살짝 줄어듭니다. 살짝이 아닌가? 잠깐만, 이게 맞죠? 10배가 줄어드네. 10배구나. 살짝 아닙니다. 근데 꽤 많이 줄긴 했지만 실은 로그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어요. 아주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그럼 내가 새롭게 여기 공식에다가 집어넣고서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약간 더 임프루브가 된, 아까 바뀐 74.6 켈빈이 나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요걸 다시 내가 넣어가지고, 이걸 다시 넣어서 내가 이제 새로운 NC 값을 구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는 더 변화가 작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유사한 그런 근사의 정확한 값에 가까운 이제 그런 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강 75 켈빈 혹은 이제 마이너스 영하 200도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그냥 세츄레이션 템퍼러처가 되는 겁니다. 앞에 실험에서도
우리가 이제 10에 15승계였죠. 10에 15승계일 때 우리가 그 정도 온도에서 한 이제 100 한 몇십 켈빈 정도에서 우리가 세츄레이션이 일어났었죠. 그죠? 이제 그거랑 잠깐만. 잠깐만 이거 온도가 다르네. 잠깐만요. 이게 뭐가 다르지? 10에 15승계는 같은데 이게 그게 다른가 보군요. 10에 15승계인데 아마 저기 그게 다른가 보다. 그러니까 바인딩 에너지가 다른가 보네요. 예, 다른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그 퀴즈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300켈빈에 우리 앞에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값을 가져와 가지고 NC하고 MV 넣고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팩터는 무시하고 그리고서 한번 여러분들 이 템퍼러처를 한번 뒤집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계산했더니 한 뭐 6, 700켈빈이 나왔던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온도하고 그 디펙트에 따라서 어떻게 그게 이제 달라지나 반도체의 경우에 이걸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앞에서 했던 그 드루드 모델 그걸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좀 한번 가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모빌리티를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하는 그거는 이제 콜리전에 의해서 리미트가 되는 거고 그 콜리전의 종류에는 우리가 thermal vibration과 impurity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thermal vibration 부분 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전적인 그 어떤 접근법에서는 원자들이 진동을 하고 있고 그런 원자들의 이제 이렇게 전자가 스캐터링이 되는 크로스 섹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속도가 U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스캐터링 타임 그러니까 thermal vibration에 의한 스캐터링 타임은 이제 SU의 로우 S 분의 1 이렇게 됐었고요. S는 이제 이 크로스 섹션, 이 진동하는 크로스 섹션이고 그거는 내가 이제 A라는 진폭으로 만약에 진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파이 A 제곱이 되겠고 그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은 온도 T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등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T에 비례해서 그 진동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거였었고요. 로우 S는 이제 스캐터링 센터의 그 밀도, 그러니까 여기서 원자 thermal vibration,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이 다 거기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인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양자역학에서 이제 포논의 스캐터링으로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찌됐거나 그 이제 고전적인 픽처이긴 하지만은 실험적인 원도 디펜던스라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 다시 돌아와서 반도체 경우에 이제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면 돼요.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그 레티스 스캐터링에 의해서 n분의 2 타우 L이 되겠고요. L 우리가 레티스라는 의미에서 그 스캐터링 타임을 L이라는 인덱스를 붙였고요. 이때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S의 U의 로우 S인데 속도가 앞에 금속에서는 U가 우리가 이제 Fermi Velocity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컨덕션 밴드에 올라가 있는 전자를 생각을 하면은 그 전자의 우리가 평균적인 thermal velocity 열 에너지가 2분의 3kT라고 했었고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가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가 2분의 3kT가 나왔었고 거기서 우리가 thermal velocity가 스퀘어 루트 t에 이제 비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컨덕션 밴드는 대부분 다 비워져 있고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뭐 거의 이렇게 한 개 정도만 지금 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셈이 되고요. 도핑이 적당히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는 거의 고전적으로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는 영역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미 벨로시티가 아닌 그런 우리가 볼츠만 통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우리가 고전적인 값이 나오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크로스 섹션 부분은 똑같습니다. 앞에하고 똑같이 이제 파이 A 제곱이 되겠고 A 제곱은 T에 비례하는 게 돼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 합쳐가지고 보게 되면은 S가 T에 비례하고요. VTH는 이제 스퀘어 루트 T에 비례하니까 타우 L은 T의 2분의 3승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하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그 레티스 스캐터 리미트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타우 L에 비례하니까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UL이 T의 마이너스 3승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빌리티 떨어지는 거죠. 충돌을 많이 하니까. 근데 금속이랑 다른 거는 금속은
t분의 1, t의 마이너스 1승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세게 모빌리티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속도가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퍼미 벨로시티는 온도에 거의 무관했어요. 거의 일정한 우리가 100만 미터 퍼 세컨 정도로 가는데 터미널 벨로시티는 온도가 올라가면 같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빠르면 더 충돌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빌리티가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되겠어요. 그죠? 임퓨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레티스가 있고 그 레티스가 이제 원래 퍼펙트한 그런 크리스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캐터링을 하는데 이게 열적으로 이제 진동을 해서 스캐터링 하는 거가 우리가 방금 했던 거고요. 어떤 원자가 다른 원자가 끼어 들어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스캐터링을 하는데 그 우리가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굉장히 순도가 높은 그런 반도체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이게 순도가 높은 99.999%가 이제 다 완벽한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단결정이니까 그레인 바운더리도 없고 디스로케이션도 거의 없어요. 그죠? 여기서 거의 유일한 디펙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깥에서 넣어준 도펀트예요. 앞에서 봤던 우리가 이제 컨덕티비티를 조절을 하려고 일부러 우리가 바깥에서 그죠? 도너나 억셉터를 우리가 넣어주게 되죠. 이제 그게 임퓨리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임퓨리티에 우리가 이제 그 초점을 맞추는데 그 임퓨리티가 우리가 이제 그 도너나 억셉터는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냐면 전화적으로 뉴트럴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타입 도펀트 같으면 일렉트론을 자기 자리에 이제 딱 머금고 있어가지고 중성인 거,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억셉터 같으면 자기가 원래 이제 홀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었죠, 그죠? 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중성인 상태가 되는데 중성인 상태는 물론 다른 원자가 끼어 들어갔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임퓨리티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그게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거의 그 원자 근처에서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실리콘 대신에 이제 포스퍼스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은 원자가 조금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원자들이 약간 이제 변이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은 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 근처에 가게 되면은 그런 원자들이 살짝 변하는 정도를 느낄 거고요. 그래서 스캐터링이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그거는 바로 그 근처, 그 디펙트 근처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내가 뭐 도핑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10에 17 쓴 게 그러면은 그렇게 해봐야 뭐 100만 개에 하나 뭐 1000만 개에 하나 이 정도를 도핑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죠? 자, 그래서 중성인 상태의 우리 도너나 억셉터는 실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이게 있긴 있지만은.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도펀트가 이제 액티베이트가 돼서 그러니까 액티베이트가 된다라는 거는 도너 같으면 일렉트론을 내주는 거고요. 억셉터 같으면 이제 일렉트론을 받아가지고 홀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도너는 플러스 전하를 띠겠고요. 억셉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자, 전하를 띠게 되면 이제 다른 문제가 돼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보면은 이 전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멀리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사이즈에 의해서 바뀌는 정도는 그 근처의 원자들에만 그 변형이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그 영향은 실은 무한대까지도 뻗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쿨롱 포텐셜은 우리가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1 over r로 떨어진다고 말하죠. 그죠? 포텐셜이 force는 이제 r 제곱분의 1이겠고요. 그리고 우리 소위 롱레인지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그 영향이 물론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긴 하나 되게 느리게 감소해서 그 영향이 내가 무한대 굉장히 많이 떨어져도 무시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롱레인지 포텐셜이라고 이제 소위 말합니다. 그게 이제 1 over r로 떨어지는 거가 그런 게 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쿨롱 포텐셜은 그런 대표적인 롱레인지 포텐셜이 되는 거고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근접하지 않더라도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얘가 뭐 1나노미터, 2나노미터 떨어져 가더라도 그걸 갖다 느끼고서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전하가 있다라고 하면 일렉트론이 지나가면은 1나노, 2나노 바깥에 있는데도 지나갈 때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로를 휘게 하는 거예요. 그 경로를 휜다라는 건 일종의 스캐터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임퓨리티가 차지드 임퓨리티에 의한 스캐터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일렉트론이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따로 이제 좀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charged impurity scattering이 되겠고, 그러니까 도너나 억셉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상태, charge 띄고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어쨌건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플러스로 된 도너가 아이오나이즈, 액티베이트 된 그런 알세닉 플러스가 있다고 쳐요. 이 알세닉 플러스 근처에 전자가 지나갈 때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제 이거를 우리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 카삽 책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잘 설명을 해놔서 그걸 따르겠어요. 자, 뭐냐면은 여전히 우리 고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전자가 들어가는데, 자, 어떤 내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서 전자에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는데, 이게 접근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소위 이제 들어가는 그 방향과 그 축과 그 다음에 요 원래가 쓴 요거 축, 이 축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임팩트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 파라미터 작으면은 되게 근접하게 되는 거고, 그게 크면은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 딱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임팩트 파라미터가 작으면은 같은 속도, 같은 종류의 우리가 임퓨리티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많겠죠. 우리가 많이 휘게 되겠죠. 가까이 근접해서 가니까. 그죠? 반면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좀 임팩트 파라미터 큰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그게 영향을 좀 덜 느끼면서 갈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영향을 느끼면서 가는 것과 영향을 안 느끼면서 가는 거에 그 경계점은 어디 정도가 될 것이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우리가 높다고 쳐봐요. 빠르다고 하면은 같은 임팩트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접근하더라도 슉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 그 속도랄지 시간이랄지 이런 게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 그 속도에 해당되는 이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쭉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임팩트 파라미터 있죠? 그 임팩트 파라미터에 가장 우리가 그러면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임팩트 파라미터가 이제 바로 가장 근접점이 되는, 근접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전자가 직선 운동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가장 근접한 거리가 바로 임팩트 파라미터죠. 임팩트 파라미터만큼의 거리에서 그 거리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뭐가 더 세느냐라고 해서 만약에 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많이 세면은 그러면은 얘는 슉 지나갈 것이다. 그것보다 작으면은 땡겨져 가지고 얘가 뭔가 이제 그 포텐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주 리거러스한 건 아닙니다. 리거러스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그냥 그런 것 같네라고만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약간 좀 근사적인 픽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그 경계가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들어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그 임팩트 파라미터에 의한 이제 뭐죠? 임팩트 파라미터에 의한 근접점의 에너지가 비슷해지는 정도, 그 정도 안쪽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동일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느끼는 거고 적게 느끼는 거니까 이 RC가 일종의 우리가 이 크로스 섹션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퉁쳐가지고 RC 안으로 들어오면 영향을 느껴, 밖으로 가면 그냥 지나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RC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은 열에 의한 더멀 에너지 2분의 3k 정도가 되겠고요. RC라는 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거리가 RC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에 물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입실론 R, 우리가 실리콘이면 실리콘의 유전율 RC분의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걸 뒤집게 되면은 그 RC, 그리고 크로스 섹션을 결정을 하는 이 RC 값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컨스탄트가 있고 중요한 거는 T에 역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T에 역비례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거든요. 빠르게 움직이면은 얘가 땡겨도 그냥 슉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속도가 느리면은 얘가 같은 날선에게 대해서 가다가 그냥 꺾이는 거죠. 이렇게 그냥 잘 땡겨지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은 그냥 우리가 사는 거고. 여러분들 집에 갈 때 내가 이제 PC방 갈 때 이제 PC방에 내가 안 가야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막 뛰어가면 돼요. 그죠? 천천히 걸어가면 거기 트랩되는 거고요. 그런 비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RC라는 거가 차지드 인피리어티 일종의 크로스 섹션, 이펙티브한 크로스 섹션을 주게 되는 거고요. 파이 RC 제곱이. 그래서 크로스 섹션은 T의 제곱분의 1이 비례한다. 왜냐면 RC가 T분의 1이 비례하니까 얘는 T의 제곱분의 1이 비례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걸 적용을 합니다. 앞에 여기서 했던 거와 똑같이 크로스 섹션 곱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스캐터링의 이제 민 프리 타임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S는 T의 제곱 온도 디펜던스만 내가 가져오겠어요. 다른 팩터들은 실은 뭐 어차피 실험으로 해도 뭐 근사적으로밖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온도 디펜던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T의 제곱분의 T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에 비례하고요. 크로스 섹션은 thermal velocity는 T의 2분의 1승에 비례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여기 요거에 의해서. 그리고 자 마지막에 impurity의 density는 이 경우에는 charged impurity의 density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도펀트들 중에서 차징이 된 것만 내가 고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이거 할 때 이제 뒤에 문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그 도너나 순수하게 N타입이나 P타입 도핑만 하게 되면 이제 D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만 카운트하면 되는데 코도핑을 했다. 내가 이제 컴펜세이션 도핑을 해가지고 도너 억셉터 같이 넣은 거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도너와 억셉터가 실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보면은 컴펜세이션 도핑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각각이 D0, A0였다 하더라도 이게 두 개가 있으면 항상 D 플러스 A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캐리어는 하나도 안 만들어내지만은 디펙트는 두 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D 플러스 A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종류의 그 경우에는 컴펜스 도핑에서는 각각을 따로따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뒤쪽에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타와 impurity scattering에 의한 scattering time은 ni분의 1에 이제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온도 디펜던스만 보면은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를 하면은 모빌리티가 오히려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증가를 하는 게 우선은 크로스 섹션이 그러니까 뭐 속도가 빨라지면서 충돌을 많이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감해지는 건데 이게 이 빠르게 되면은 그 차지의 영향을 덜 받아서 그냥 슉 지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모빌리티가 오히려 증가를 한다는 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되게 반직관적인 어떤 그런 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하튼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실은 어디에서 도미넌트해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온도가 낮아가지고 서멀 바이브레이션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이거 효과가 약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임퓨리티는 차지 임퓨리티는 그대로 있을 테니까요. 물론 온도 아주 낮아지게 되면 이제 다 이제 뉴트럴 상태로 되니까 이제 그것도 없어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 그래서 이제 이게 살아남아 있는 그 온도 구간에서는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기여를 하는 거죠. 차지도 임퓨리티도 기여를 하고 레티스 바이브레이션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메커니즘을 우리가 동시에 있을 때 우리가 모빌리티를 통합적인 모빌리티를 계산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소위 마티슨스 룰을 이용을 해서 하모닉 에버리지를 우리가 참 이게 하모닉 에버리지인가 3을 갖다가 안 나눴으니까 잠깐만 이게 하모닉 에버리지가 아닌가? 네, 하여튼 예, 하모닉 에너지에 비슷한 어떤 그런 그 형태로 이제 이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모닉 에버리지가 이 두 개를 더해서 2를 갖다 나누든 안 나누든가. 하여튼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시고요. 예, 하여튼 자 그래서 이렇게 역수로 이렇게 우리가 역수를 더해서 하게 되면 그게 전체 모빌리티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온도가 이제 우리가 로그하고 로그로 이제 모빌리티, y축은 로그의 모빌리티, x축은 로그의 온도가 되는데 이게 보면은 그 온도가 이제 높은 구간에서는 레티스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플러스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기울기를 가지는 그런 직선으로 나올 거고요. 온도가 낮았을 때는 이게 이제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은 적은 대신에 차지드 임퓨리티는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게 t의 2분의 3승으로 이렇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증가를 하는 2분의 3 기울기 이런 게 되겠고요.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제 그 중에 둘 중에서 낮은 쪽이 우리가 주로 결정 역수를 더한 거기 때문에 낮은 값을 주는 거가 우리가 이제 그 주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낮은 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뮤L은 이렇게 쭉 가고 뮤I는 쭉 이렇게 가는데 둘 중에 낮은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형태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온도 위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는 모빌리티가 맥시멈이 되는 어떤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게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이게 예.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도핑 한번 농도에 따라서 도핑 농도를 또 바꿔가면서 모빌리티를 보게 되면은 도핑 농도가 증가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지드 임퓨리티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빌리티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그게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300켈빈에서요. 300켈빈에서 실리콘에 대해서 일렉트론과 우리가 호흡을 갖다가 모빌리티를 쭉 측정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쪽 끝은 굉장히 도핑이 아주 적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 임팩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되겠고요. 그런 경우 되면 우리 모빌리티가 일렉트론은 한 1400, 홀은 600 정도 돼서 우리 앞에 테이블 여러분 일렉트론 홀 모빌리티 나온 테이블 있죠? 그 테이블에 있는 값이 실은 이 리밋을 우리가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아이고 많이 녹한다. 여기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인용하는 1400, 450은 이 왼쪽 끝에 굉장히 도핑이 적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데이터를 저기다가 이제 테이블에 얹어 놓은 거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도핑 농도가 증가를 하면은 이게 처음엔 천천히 떨어지다가 나중에 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10에 18승 뭐 이 정도를 하게 되겠고요. 이제 그 이상 나면 굉장히 헤비 도핑을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그런데 모빌리티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죠. 그죠? 그거의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내가 도핑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차지드 임퓨리티가 남게 되는 거고 그것들이 계속 모빌리티를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는데, 자, 여기 보면 실리콘 데이터를 먼저 좀 봐볼까요? 자, 실리콘에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는데, 도핑 농도가 낮았을 때, 10에 14승이 낮은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도핑 농도를 쭉 올려가면서, 전체 모빌리티를, 이거 로그 스케일이고요. 온도에 대해서, 온도도 로그 스케일이고요. 그걸 쭉 본 거가 되는데요. 우리가 적당히 도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예측이 됐던 것처럼 맥시멈 모빌리티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최대의 모빌리티 값을 가지는 지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적당히 도핑이 되면은 도핑 농도가 낮게 되면은 그런 이제 차지드 임퓨리티한 효과들은 잘 나타나지 않게 되고요. 주로는 이제 레티스 스캐터링에 의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비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이론적으로 예측된 t의 뭐 마이너스 2분의 3승 꼴로 되면 요 기울기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하고는 약간 다른 기울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물리 같은 데서 우리는 굉장히 심플리파이된 그런 모델을 가지고 한 거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더 정확한 계산, 포너도 정확하게 계산하고 일렉트론 포너 스캐터링 하는 것도 퀀텀 메케니컬하게 취급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 같은 것도 실은 이제 이게 일렉트론 6군데 지금 도핑이 되어 있잖아요. 뭐 그것들 간에 막 스캐터링도 하고 그러니까 캐리어 스캐터링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고려를 하면은 대부분의 데이터가 실은 잘 설명이 됩니다. 워낙에 그 시스템의 샘플이 깔끔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펙트들이 이렇게 별로 없을 때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깊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좀 안 맞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쪽에 그 임퓨리티에 의한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그 기울기는 요거랑 뭐 상당히 좀 비슷한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죠? 예. 자, 그렇고요. 위쪽에 여기 보이는 거는 절메늄 데이터인데요. 이건 점수도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거는 12.13승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컨센트레이션일 때 그때 이제 보면 이거는 거의 완벽하게 이제 T의 마이너스 1.5승에 비례하는 이제 그런 값이 나오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에서는 오늘 시간에 이제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캐리어 농도의 온도 호전성을 배웠었고요. 자, 두 번째 방금 했던 건 이제 모빌리티에 우리가 온도 호전성을 배웠어요. 자, 그 두 개를 우리가 컴바인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바로 컨덕티비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컨덕티비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캐리어와 그러니까 그죠? 캐리어 덴시티와 그다음에 모빌리티를 곱한 거. 자, 그거의 비율을 한번 봐보면은요. 자, 우선 우리가 캐리어 농도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온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갈 때 처음에는 이제 이온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린식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인트린식 영역 이 세 가지로 쭉 이렇게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로그 스케일입니다. 모빌리티는 이제 온도가 낮으면은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해서 T의 2분의 3승으로 모빌리티가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을 해서 T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승으로 감소합니다. 자, 이 두 개를 갖다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타나는 거는 요렇게 되겠어요. 파란색 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 개 모양을 따라가는데 대체적으로 캐리어 농도를 많이 이제 우리가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모양 자체가 여기서 보면 이온화 영역, 익스트린식 영역, 그 다음에 인트린식 영역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옵니다. 그냥 스케메틱한 이제 그림이고요. 이거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다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온도에 대해서 레지스티비티 스케일로 보면요. 이제 그냥 컨덕티비티가 올라가는 거니까 실은 이제 레지스티비티 입장에서 감소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를 하면은 레지스티비티는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리얼 스케일에서 레지스티비티하고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해보게 되면은 자,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 이온화 영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린식 영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트린식 영역으로 이런 식의 우리가 살짝 범프가 있는 이런 비헤비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저항이 감소한다라는 거. 이거는 뭐랑 극명하게 차이가 있냐면은 금속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를 하면 저항이 증가했어요. 그죠? 자, 왜 다를까요? 자, 금속의 경우에는 캐리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전 폴미 서피스에 있는 어떤 캐리어 혹은 이제 우리가 드루드 모델에서는 우리가 그죠? 그냥 그 자유전자 개수 정해져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바이브레이션밖에 안 하니까 바이브레이션만이 계속 커지는 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얘가 이제 스캐터링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 차징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금속이기 때문에 차징이 있더라도 그냥 다 스크린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반도체는 지금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온도가 내가 이제 그 증가를 하면서 증가하는 거에 물론 모빌리티도 이제 증가도 하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캐리어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캐리어 농도가 처음에는 이온화 영역 그러니까 도펀트들이 이온화되면서 이게 이제 캐리어 농도가 증가를 해서 이게 떨어지게 되겠고요. 물론 모빌리티도 이제 그게 감소를 증가를 하니까 그것도 기여를 하겠죠 일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인트린식한 영역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캐리어가 밸런스 컨덕션으로 막 펌핑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그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그 두 가지가 기여를 해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감소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이 이 샘플이 내가 메탈 특성인지 세미컨덕터 특성인지 내가 불명확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저항에 따라서 온도 디펜던스를 보게 되면은 그냥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증가하면은 금속성이요. 아니면 떨어지게 되면은 반투성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좀 해보면은요. 자, 우리가 컴펜세이션 도핑이 된 어떤 그런 거가 되겠는데, 자, 우선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실리콘 샘플에 내가 12, 17승계의 알세닉 애톰을 도핑을 해갔을 때 내가 이제 컨덕티비티를 300켈빈과 400켈빈에서 계산하시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순전히 이제 우리가 N타입 도핑만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알세닉이니까 맞죠? N타입 도핑이죠? 도핑이니까. 다시 일렉트론 캐리어 농도가 이제 10에 17승계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이제 이거는 계산하기보다는 앞에 테이블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300켈빈에 10에 17승계의 그 농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요 데이터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0켈빈 데이터니까 10에 17승계일 때 일렉트론의 모빌리티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여기 낮은 농도일 때 값을 읽으면 안 되고요. 10에 17승계가 들어갔을 때 그걸 내가 읽으면 됩니다. 혹은 요 데이터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100, 200, 300, 400이니까 여기 데이터를 읽어도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모빌리티가 이제 700 정도가 나왔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컨덕티비티를 계산을 할 때 차지 곱하기 이제 홀은 무시하고 일렉트론의 농도 곱하기 모빌리티. 그때 그 온도와 그 도핑 농도에서의 모빌리티 값을 내가 표에서 읽어서 곱해서 컨덕티비티를 계산하고 그럼 컨덕티비티 계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00켈빈 데이터 같으면은 온도가 바뀌었죠. 그죠? 그럼 온도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리퍼 해야 되는 데이터가 요거는 이제 300켈빈밖에 안 되니까 이제 없으니까 이건 리퍼하면 안 되고 여기를 봐야겠죠? 400에서 그죠? 10에 17승계일 때 요거 더 떨어집니다. 약간 더. 그래서 좀 떨어진 모빌리티 값 450을 내가 픽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컨덕티비티가 이제 그거에
비례해서 떨어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컴펜세이션 도핑을 한 건데요. 고 샘플에 내가 안세닝이 12, 17 쓴 게 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제 P타입을 갖다가 조금 넣어야겠다 해서 P타입 내가 이제 억셉터를 갖다가 9 곱하기 10에 16 쓴 게 요거에 지금 10분의 9죠. 90% 되는 걸 내가 넣었어요. 넣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동일하게 300과 400에서의 이제 그거를 계산해라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컴펜세이션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캐리어 농도를 내가 N타입 그러니까 도너를 10에 17 쓴 게 그 다음에 억셉터를 0.9 곱하기 10에 17 쓴 게를 집어넣으면은 두 개는 상쇄가 돼가지고 남는 거는 10에 16 쓴 개의 그 일렉트론만 남는 거죠. 캐리어는. 그죠? 그래서 일렉트론 개수는 10에 16 쓴 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도핑 농도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도핑 농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컴펜세이션 도핑을 했으니까 10에 16승이니까 내가 도핑 농도를 10에 16승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스캐터링 입장에서 보면은 스캐터링 입장에서 얘가 캐리어를 만들어내건 안 만들어내건 상관이 없이 차지를 띄고 있으면 다 카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내가 봤던 것처럼 컴펜세이션 도핑은 지금 캐리어를 안 만들어내지만은 대신에 임퓨리티 두 개를 만들어내죠. 그죠? 아주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건데 전혀 캐리어는 없으면서도 내가 이제 임퓨리티는 차지를 띈 걸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임퓨리티의 내가 그 덴시티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도핑 농도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디펙트의 농도를 차지드 임퓨리티의 농도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혹은 요걸 볼 때 내가 들어가는 그 값은 이 두 개를 빼는 게 아니라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12, 17승계가 아니라 12, 17승 더하기 9 곱하기 그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9 곱하기 10의 17승 거의 2 곱하기 10의 17승계 정도를 우리가 임퓨리티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데이터를 읽을 때 여기서 정확하게 좀 주어져 있지는 않은데 300켈빈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이걸 읽을 때 10의 16승계를 읽으면 안 되고 10의 17승계 2 곱하기 17승계 여기죠. 여기에 값을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렉트론밖에 없으니까 일렉트론의 값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0켈빈에서 그 모빌리티 값을 읽었더니 한 600 정도가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나와가지고 그걸로 내가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 덴시티 곱하기 모빌리티는 도핑 농도가 이렇게 됐을 때 두 개를 합친 거가 됐을 때 그때 모빌리티 값을 곱해서 컨덕티비티를 구하고요. 이제 400켈빈 같으면 여기서 데이터가 근데 없어가지고 요거 두 사이를 적당하게 이제 그어야 되는데 뭐 적당히 그어서 뭐 했다라고 치면은 값이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400 정도로 좀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방금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하모닉 에버리지는 이게 하모닉 에버리지는 아니고 여기다 2분의 1을 실은 이제 얘를 반으로 나눠야지 그게 하모닉 에버리지가 됩니다. 이게 맞죠? 맞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하모닉 에버리지는 아니고요. 단지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값을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낮은 값이 이제 좀 증폭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 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번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잠깐 얘기를 뭐 못했던 거는 우리가 지적으로 못했던 거는 이제 임퓨리티가 감소를 하면은 모빌리티는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임퓨리티 농도가 감소를 하면은 모빌리티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럼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모빌리티 맥시멈 모빌리티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왼쪽 위로.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19승일 때에 비해서 18승일 때가 이렇게 맥시멈이 살짝 왼쪽 위로 시프트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 우리 또 마찬가지로 이제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빌리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졌고요. 자, 그래서 실은 우리가 조금 이제 거시적인 스케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전체 어떤 반도체 세미컨덕터에 내가 전기장을 딱 걸었다, 전압을 걸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내가 이제 그 포텐셜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죠? 포텐셜이 걸려서 내가 이제 걸게 되면은
거기다가 마이너스 EV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니까 거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포텐셜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전기장이 이제 이 방향이 되겠고요. 자, 그럼 내가 그거를 이해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은 그냥 위에 아래쪽을 우리가 이제 이것이 약간 이제 믹스가 되는 그런 개념인데, 밸런스 밴드, 우리가 컨덕션 밴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렸잖아요. 이게 그죠? y축을 이제 에너지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갭이 되겠고요. 자, 근데 공간적으로 이게 쭉 포텐셜이 내려가고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자 입장에서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점점점 포텐셜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전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다운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약간은 이제 이게 그 밴드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밴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K 스페이스 적용이 되는 거죠. 반면에 전기장은 R 스페이스에서 걸리는 거고요. 그 두 개 약간 개념을 이제 믹스를 하는 건데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이제 커다란 어떤 이런 웨이퍼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적당한 지점을 보게 되면은 이 근처는 이게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원자가 한 뭐 100개 정도가 쭉 모여 있다고 치죠. 뭐 그래 봐야 실은 우리가 바깥에서 걸어진 웬만한 전기장으로는 이게 거의 포텐셜이 우리가 주기적인 포텐셜이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나노미터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 보면은 이 근처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걸어준 포텐셜이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일렉트릭 필드를 뭐 내가 뭐 100cm에 뭐 내 밀리미터에 내 100볼트를 걸었다.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은 실은 이게 나노미터로 따져 보면은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보게 되면 이거 0.0001볼트밖에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스케일에서는 바깥에서 걸어준 포텐셜이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강하게 막 포텐셜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거의 그냥 주기적인 포텐셜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스케일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영역에서 우리가 밴드라는 거를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밴드에서 이 끝부분을 갖다가 내가 쭉 이렇게 그린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실은 이게 암시하는 거는 내가 공간적으로 보면은 부분 어떤 밴드라는 게 정해져 그것들이 쭉 이렇게 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K 스페이스와 R 스페이스 약간 혼용해서 쓰는 좀 그런 우리가 좀 개념에 가까운 게 되겠어요. 그래서 밴드 스트럭처를 갖다가 내가 이걸 보고서 밴드라는 게 로컬하게 공간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밴드라는 거는 반드시 포텐셜 원칙적으로는 모든 포텐셜이 무한하게 반복이 됐을 때 주기적으로 무한히 뻗어 있을 때 그때 나오는 어떤 에너지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10나노 혹은 100나노 이 정도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넓게 주기적이어서 국소적으로 근사적으로 우리가 밴드라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조금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모든 우리가 어떤 에너지 준위, 포뮬 레벨 같은 것도 그거에 맞춰져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 무슨 얘기죠? 우리가 전압을 걸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평형 상태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이쪽과 이쪽의 포텐셜이 다르잖아요. 평형이면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포뮬 레벨이 하나의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국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쭉 변한다라는 거예요. 실리콘 웨이퍼가 있으면은 포뮬 레벨이 전압에 따라서 쭉 이렇게 변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전압이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소적인 포뮬 레벨, 그 다음번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도너 레벨이나 그 모든 것들 다 쉬프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 있던 이게 반대로 뒤집혔네요. 전기장이 이제 오른쪽으로 걸리게 되면은 그럼 전자는 이제 포텐셜 아래쪽으로 다운월드 포텐셜을 느끼게 되고요. 그럼 이제 전자가 옆으로 가는데 이 전자가 이동할 때 여기 있던 전자가 이 포텐셜 하에서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위치 이 위치에서는 지금 컨덕션 밴드 바텀에 있었어요. 우리가 감마 포인트 있는 거죠. 그랬던 전자가 전기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 차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전체 에너지가 요거를 딱 보게 되면은 이 위치는 운동 에너지 0이고 포텐셜이 뭐 0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위치를 조금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인 것만큼 포텐셜이 떨어지고요. 그 차이만큼 운동 에너지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밴드에서 말하게 되면은 약간 위쪽으로 우리가 로컬하게 밴드를 보면 약간 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스캐터링이 일어나기 전에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 있던 거가 에너지를 잃고서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자, 이거는 메탈이 아니라 이게 세미컨덕터고 도핑이 약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의 방들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캐터링을 해서 에너지를 잃으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물론 평균 에너지는 이제 2분의 3 KT가 되겠죠. 그쪽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충돌과 떨어짐을 반복을 하면서 전자가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감소해서 그걸 갖다 우리가 그냥 퉁쳐가지고 쭉 바닥을 따라서 전자가 슬라이딩 한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합니다. 미시적으로 보면은 자글자글 계속 직진 운동했다가 잃었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어프락시미트하게 잠깐 좀 이제 우리가 코러스 그레이닝을 해서 보게 되면은 쭉 이렇게 컨덕션 밴드 미니멈을 타고서 쭉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합니다. 이제 홀도 마찬가지. 홀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 밸런스 밴드 탑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픽처들이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내에서 전자나 전공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움직임 기술할 때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디자인 세미컨덕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도핑 농도가 무지 높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반도체로 쓸 때는 10에 17승, 조금 많이 도핑하면 10에 18승 이렇게 도핑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이 도핑을 해서 10에 19승에서 20승 정도. 이 정도 되게 되면 한 이제 실리콘 원자의 농도가 10에 22승계니까 100개 중에 1개 정도, 그 정도를 치환하는 건데요. 100개 중에 1개면은 뭐 되게 낮은 거 아닌가?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게 도펀트, 디펙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개수로 따져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숫자가 되면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컨덕티버티, 그러니까 밸런스나 컨덕션의 그 이펙티브 그 덴서티가 있잖아요. 이펙티브 덴서 오브 스테이트. 웹페이지 좀 가야 있으려나? 여기 조금 뒤쪽인가? 예, 여기를 보면 여러분 NC나 NV가 10의 19승 오더예요. 그렇죠? 10의 19승 오더니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혹은 좀 더 많거나.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앞에 여태까지는 뭐냐면은 자, 컨덕션에 방 충분히 있어. 10의 19승계 있는데 내가 거기다 10의 뭐 17승밖에 안 채워. 그러면은 100개 중에 한 개밖에, 100개의 방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간 거고요. 내가 10에 16승이야. 그럼 100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이 대부분 다 비어 있고 띄엄띄엄 전자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우리가 어떤 그 다일루트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죠? 가스처럼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은 모든 방마다 다 채워져 가지고 얘가 이제 막 밀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금속에서 전자들이 많아가지고 일렉트론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폴메로에 쫙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방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포멀리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렉트론의 농도를 갖다가 우리가 뭐 일렉트론의 농도를 NC에다가 익스포넨셜에 우리가 뭐 이렇게도 표현했었잖아요. EC-EF over KT 이렇게 우리가 썼었는데 이것들이 다 fail하는 겁니다. 왜? 이걸 유도할 때 과정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큐펀스가 낮다. 그래서 볼트만 통계를 이용하거든요. 이거 볼트만 통계가 안 됩니다. 방이 많이 차가지고 전자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퀀텀 메케니컬한 그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팅귀셔블하지 않다라는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볼트만 통계가 포미 디렉 통계로 바뀌어야 돼요. 마치 금속처럼. 오케이?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가 굉장히 하일리 도핑돼서 거의 금속에 가까운 이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디제너레이트 세미컨덕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용하는 모델이 이제 클래시컬한 어떤 볼트만 2분의 1 KT로 2분의 3 KT로 되는 어떤 그런 클래시컬한 게 아니라 퀀텀 메케니컬한 금속의 어떤 그런 우리가 특성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면은 도핑이 낮으면은 이게 일렉트론들이 점점점 든성든성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꽉 차는 거예요. 이게 꽉 차서 진짜 어디까지 이렇게 꽉 차서 올라가게 되는 금속에서처럼, 그렇죠? 차 올라.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어떤 우리가 또 이제 그 펄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금속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저항이 이제는 T에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 반도체에서는 저항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특징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속성을 띠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물질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반도체가 더 이상 아니고요. 금속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또 다르게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디펙트 하나하나가 있으면 그 디펙트에 우리가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이제 오비탈들이 있잖아요. 로컬라이즈된 오비탈들. 우리가 그 사이즈가 대략 한 앞에서 어디쯤 있었더라? 10페이지. 예, 여기 보면은 사이즈가 한 2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 정도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게 내가 이제 10에 22승계 정도가 되면은 서로 간의 거리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오비탈과 오비탈의 그 디펙트 레벨들이 그 오비탈과 오비탈의 관계. 그러면 서로 오버랩이 되면서 밴드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밴드가 오버랩이 있으니까 더 이상 로컬라이즈 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서로 퍼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펙트가 밴드를 형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펙트 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디펙트 밴드를 형성하게 되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그냥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디펙트들이 굳이 릴리즈가 안 되고 컨덕션을 안 가더라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금속성, 도핑한 농도 이 정도의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금속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 실험인데요. 이거 이제 실리콘에다가 이제 둘 다 N타입 P하고 포스포러스하고 비스무스를 갖다가 도핑한 건데 그 도핑 농도가 10에 18승 기준으로 해서 도핑이 낮으면은 이런 비헤비어를 가져요. 이게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우리가 앞에서 이거를 연상하게 하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여기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도성을 띄니까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항이 감소를 하는 그런 양상이 쭉 보이는데 이게 보면은 도핑 농도가 10의 19승, 이게 24.8 곱하기 이거니까 10의 19승이 5도잖아요. 10의 19승이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밑에가 됩니다. 저항이 확 떨어지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도핑 농도에 따라서 물질의 특징이 바뀐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어요. 자, 99페이지. 100페이지는 안 넘어갔네요. 자, 우리 컨덕션 메커니즘을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컨덕션 메커니즘이 실은 우리가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하여튼 전자가 물질 내에서 전파되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때까지 접근했던 방식은 금속이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굉장히 결정성이 좋은 그런 반도체에 어떤 적합한 그런 어프로치가 하고 결정성이 막 단계적인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제법 결정성이 좋은 어떤 그런 이제 물질이 있었을 때 우리가 밴드라는 거에 기본을 둬서 전자가 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컨덕션의 그런 것들이 양상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밴드 컨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밴드 컨덕션은 기본적으로 전자가 이렇게 블로우 스테이트처럼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밴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주기적인 구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주기적인 원자에 배열 때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게 퍼진 상태에서 쫙 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규칙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쓰고 있는 그죠? 스마트폰 쓰고 있는 올레드 그죠? 뭐 여러분 아이폰도 이제 올레드로 바뀌었는데 올레드는 보면은 그 안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이제 전자와 전공이 들어가서 우리 빛이 나오는 게 이제 올레드가 되는데 그 전자나 전공이 지나다니는 거가 이런 어떤 그런 실리콘 같은 결정이 아니라요. 유기 반도체, 유기물인데 유기물 단분자 뭐 예를 들어서 육각형한 대여섯 개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분자들이 적층이 되어 있는데 무질서하게 적층이 됐어요. 그것들도. 그러니까 유기 분자가 우리가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면은 올게닉 크리스탈이 됩니다. 올게닉 크리스탈이 돼가지고 그런 규칙적인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비정지로 막 덕지덕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전자와 전공이 갑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컨덕션이 밴드 컨덕션 할 수가 없어요. 주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전자가 흘러가냐면은 어떤 하나의 분자의 전자가 몸담고 있다가 옆에 있는 분자로 넘어갑니다. 호핑.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호핑 컨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밴드 컨덕션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밴드 컨덕션은 기본적으로 어떤 유닛에 쫙 이렇게 걸쳐져 가지고 쫙 슬라이딩해 가는 건데 얘는 그냥 발이 묶인 상태에서 호핑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뛰어가는 사람과 이렇게 발 묶어놓고 점프하는 사람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올레드에서는 그 모빌리티가 굉장히 낮은 거가 이제
큰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그걸 광학 소자로 쓰는 거는 문제 없어요. 광학 소자는 내가 뭐 그걸 갖다가 무슨 반도체 소자만큼은 빠르게 스위칭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스위칭이 되면 되니까 느려도 별 상관없습니다. 얇도 얇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는 컨덕션 메커니즘은 전혀 밴드 컨덕션이 아니고요. 호핑 컨덕션이고요. 그게 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면도 있고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관계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 각 전공에서 배우시도록 하고요. 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또 하나 봤던 건 대부분 웨이선 우리가 이제 가정했던 게 다 드리프트 컨덕션이죠.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도가 있는데 금속 같으면 Fermi velocity,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반도체 같으면 thermal velocity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그게 충돌을 해서 자꾸 방향이 이제 안 되고 결국 이제 그 충돌과 충돌 시간 사이에 가속하는 정도, 그 드리프트 속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게 드리프트 컨덕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반도체 소자가 작아져가지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우리가 충돌과 충돌 사이의 그 거리, 우리 민프리 패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민프리 패스가 무지무지 길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소자가 무지무지 작아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프리 패스가 앞에서 여러분 반도체 쪽 계산한 거 보면은 한 30 나노미터였던가요? 그 정도 됐었는데 그 정도 되는 정도로 소자가 작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충돌을 안 하고 그냥 볼리스틱하게 그냥 슝 지나가는 걸로 컨덕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볼리스틱 컨덕션이라고 하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 소자에서 가장 스케일 다운된 뭐 우리가 요즘 말하는 핀팻이랄지 아니면은 지금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쯤 되면은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만 더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볼리스틱 컨덕션을 실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반도체 소자의 어떤 움직임도 드리프트 컨덕션으로 다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는 프레임 바뀌어야 돼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 예, 자, 그래서 왜냐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발전해 왔던 건데 이 그 스케일 다운된 거에서 이게 어떤 양상으로 될지 그거는 좀 짐작하기가 어렵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볼리스틱 컨덕션이라는 말이 이제 참 중요해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초전도 뭐 다루진 않았겠지만은 초전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쿠퍼 페어라고 해가지고 일렉트론이 이제 어떤 포논이 매개가 돼서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페어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얘가 원래 우리가 이제 저항을 느끼려고 하면 어떤 그 이제 익사이테이션 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하여튼 되는 되게 독특한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냥 뭐 임퓨리티가 뭐 없는데 뭐 컨덕티비티가 무한대가 되는 그거가 아니고요. 임퓨리티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냥 에너지를 잃지 않고 캐리어가 쭉 가게 되는 그런 슈퍼 컨덕팅 현상입니다. 전혀 우리가 정성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상 그걸 또 빼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또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싶으면은 그 실리콘은 우리가 다뤘던 건 절정지 실리콘인데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TV나 모니터를 보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 디스플레이용 그 반도체 소자들은 대부분 다 비정지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정지 실리콘은 크리스탈 실리콘하고 유사한 거는 하나하나 국소적으로 보면 다 그 sp3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불규칙적인 어떤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불규칙성이 깨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밴드 뭐 이런 거는 전혀 개념을 도입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도 약간 그 비슷한 개념이 살아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결정질 같으면 크리스탈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컨덕션이 있고 밸런스가 있고 밴드 갭이 있잖아요. 덴스 스테이트가 비정질이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밴드 도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XY 축이 에너지가 되겠고요. X축이 이제 덴스 스테이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크리스탈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크리스탈의 어떤 약간 아래쪽 부분서부터서 약간 독특하게 나오는데 자, 우선은 뭐냐면 이 위쪽을 보면 좀 그 우리가 가운데 쪽에서 멀어진 데를 보면은 이런 영역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탈 같으면은 전자들의 파동함수가 예쁘게 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죠. 그죠? 물론 이제 페이스 팩트가 붙었긴 하지만은 자, 그런데 이 위쪽 부분을 보면은 공통적인 점은 퍼져 있어요. 익스텐디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웨이브 펑션에 보면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고 들쭉날쭉 많다 적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K 포인트 바뀌었을 때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을 절대값 제곱을 해보더라도 규칙적이지 않고 그냥 많다 적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물론 밴드 컨덕션은 아니지만 밴드 라이크 컨덕션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퍼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안쪽을 보게 되면은 전자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밴드 갭이니까 존재를 안 해야 되는 그건데요. 그게 이 로컬라이즈 되어 있어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 존재하는데 로컬라이즈 국소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데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컨덕션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로컬라이즈 되면은 컨덕션을 못 하는데 어느 에너지 범위 바깥에서는 밸런스나 컨덕션이 익스텐디드가 돼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그 엣지하고 H 사이, 그 엣지하고 H 사이를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 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하 이동도가 안쪽에서는 쉽게 말하면 빵, 여기에서는 모빌리티가 있다라는 거죠. 유한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모빌리티 갭을 갖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비정지 실리콘에서 전류가 이제 흘러가는 거는 여기 있던 전자가 위로 호핑해서 이렇게 갔다가 또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위로 호핑은 아니고 이렇게 thermally excite가 돼서 올라갔다가 흘러가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또 흘러갔다 떨어지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약간 이제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이거랑 이거 중간쯤 되는 그런 컨덕션 메커니즘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나중에 혹시 이제 응용 쪽에 가게 되면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 이번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광학적 특성에 들어갈 텐데 한 가지 여러분 그 교과서나 다른 교수님들 강의에 보면 이제 PN 정션 부분 정도까지는 진도를 나가는데 우리 약간 기초적인 개념을 좀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루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너무 좀 학생들이 아쉬워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따로 동영상 자료를 여기에 이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가 정시험 부분을 가능하면은 방학 전까지 내가 만들어 가지고 저기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거랑 thermal property 열 특성은 근데 내용 많지는 않은데요.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좀 강좌를 더 추가해서 여러분 보너스로 겨울방학 때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니까 앉아서 들으시라고 좀 한번 제가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일지는 기약은 할 수 없겠으나 자 그럼 그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